여러분들 중에는 시중에 글쓰기나 카피라이팅 강의를 3, 40만 원 주고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실 강의가 그렇게 비싼 것도 이해는 가요. 글만으로 먹고 살면 지하철 출퇴근이나 상사의 압박 등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앉아서 노트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니까요. 게다가 같은 상품이라도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매출이 몇 배로 오르고 돈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작년에 글쓰기 강의를 런칭하기 전에 시장 조사 차원에서 글쓰기 강의를 몇 개 들어봤었는데요. 장담하는데 그보다 이 영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사실 이거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거든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제 말에 정확히 동의하실 거예요. 저는 블로그 개설 2개월 만에 글쓰기 하나만으로 2,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쓰기 전략들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느니, 글을 매일 써야 한다느니 그런 당연한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주세요. 물론 글쓰기라는 게 당장 확 하고 바뀌는 게 아니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리스트처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시는 것만으로도 글 자체는 물론이고 글쓰기 실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조금 지루하고 뻔해 보이지만 결국 본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질문 드릴게요.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글쓰기의 본질과 핵심을 전달드리자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두 번째, 이 글을 다 읽은 뒤에 독자들이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글의 본질은 감정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쓰더라도 다 적용돼요. 갖고 있는 물건을 내다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할 때에도, 수필을 적을 때에도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독자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고 싶은지, 이 두 가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글을 쓰시면 분명히 좋은 글이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본질 두 가지는 파악했으니까 이제 이걸 확장시켜 볼까요? 내 상품을 소개하고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적는 상세 페이지. 여러분이 물건을 판매하고 내 브랜드에 호감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면 여기에서도 고객에게 어떠한 감정과 행동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내 상품을 사용한 후에 자신의 문제점이 말끔히 해결된 스스로를 상상하게끔 만들어야 해요. 이건 행동이죠. 그럼 감정은요? 자신감, 호기심, 행복감, 심지어 긴장감과 질투심까지. 이건 내가 판매하는 물건과 내 브랜드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자, 집중해보세요. 제가 글을 통해 행동을 유발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행동은 당장의 물건 구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판매하는 글에서는 글의 구매 링크를 제외하고는 구매라는 행동으로 바로 유도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커요. 글을 읽는다의 다음 단계는 사실 구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매를 할 때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못을 구매할 때는 그 못을 벽에 박아서 액자를 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나서야 구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을 구매할 때에도 액자랑 안 맞겠다 싶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구매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빨리 판매하고 싶고 많이 판매하고 싶어서 판매라는 행동을 글의 목적으로 만들다 보면 붕 뜨기 쉽습니다. 중간이 비어 있거든요. 상상하게 만들지 못하면 구매까지 원활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보다는 그 전 단계인 물건을 구매해서 내 골칫덩어리를 완전히 해결한 자신감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글의 목적이 구매가 아닌 구매 후의 모습 상상하게 만들기로 바뀌게 되면 팔아먹겠다는 상업적 느낌도 많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 구매하라고 권유하지 않아도 고객이 스스로 구매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살짝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글쓰기의 본질, 행동과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글에서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다음 행동으로 보다 쉽게 넘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진짜 꿀팁인데요. 누구나 알지만 절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 바로 속담입니다. 모든 글을 쓰실 때 속담처럼 써보세요. 이거 적용시켜서 오늘 글 써보시면 바로 글 잘 쓴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속담은 우선 비유입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개념을 단어 하나로 쉽게 압축해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뇌도 편하고 고객도 쉽게 받아들이죠. 다음을 설명한다고 쳐봐요. 포근하고 몸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계속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가구. 이걸 한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집밥으로요. 훨씬 감정이 잘 유발되고 오래 기억에 남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밥 같은 가구라는 카피가 등장했죠. 글을 질질 끌지 말고 단단하게 압축해서 표현해보세요. 맛은 요리 전문점처럼, 준비는 인스턴트처럼.
인스턴트라는 단어 하나에 많은 정보가 함축되어 있죠. 게다가 맛은, 준비는 이렇게 대꾸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힙합에서는 라임이 중요한데 사실 미국 팝송에서는 일반 노래에도 라임과 대꾸가 자주 쓰이죠. 그 이유는 그만큼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속담은 또 단순하고 구체적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이미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라는 것을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가 숲속의 10마리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죠. 더 구체적이고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또 글쓰기 대에 속담 자체를 많이 넣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속담 자체를 넣어도 좋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속담과 같은 글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속담이 의미하는 비유, 압축, 대꾸, 구체성 이것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글을 쓰는 게 힘드니까 단 한 단어로 속담처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글쓰기에 있어서 총 2개의 관점을 얻으셨습니다. 글쓰기는 감정과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과 글을 속담처럼 쓰자까지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글을 정말 잘 쓴다고 생각하던 작가, 블로거들의 글을 이 2가지 관점을 쓴 채로 안경을 낀 채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이 내용들을 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정말 놀라실걸요? 생각보다 훨씬 잦은 빈도로 사람들이 어려운 개념을 쉬운 물건에 비유하고 글을 짧은 단어들로 압축시키는구나 하고요. 뛰어난 글을 다 읽고 나서 어떤 감정이 들고 무슨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지도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이런 관점들은 최대한 자주 적용하고 꺼내봐야 내 것이 되거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접하기 어려운 마케팅과 글쓰기 지식을 압축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